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반 이재명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격들 중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 이제 이재명의 공천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또 직접 나가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해라, 당당하다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오다가 이제는 공천권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대언론의 마이크,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 전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천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재명도 마지막까지 공천권은 쥐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거론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오늘 취임 100일이다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못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던 이재명이 오늘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입을 연 것은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민주당 내부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재명의 당대표직 공천권,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영선이 나섰습니다. 박영선이 어제 YTN에 출연을 해서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 너무 움츠러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러면서 박영선은 명분을 그럴듯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되면 투명한 공정성이 확보된다.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는 가장 갈망하는 게 공정성이다. 미국은 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줬다. 국민들이 직접 공천을 한다. 이런 풍토로 우리도 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틈타서 이제는 이재명의 공천권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 이재명계가 얼마만큼 이재명이 휘두르게 될 공천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떨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반 이재명의 대표주자죠.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오늘 CBS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 90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지금 7, 80도 수준까지 와 있다. 곧 100도가 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끓게 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게 된다면 아마 100도가 돼서 민주당이 끓어 넘치게 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욱도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이 완전히 사당화로 흐르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사당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이 개딸들, 정치 훌리건들에게 휘둘리고 있고, 이런 점을 이재명이 알면서도 용인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을 자신의 비리, 방탄을 위해서 사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천의 공정성, 이 부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공천을 가지고, 말뜻은 이겁니다. 박영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또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나도 이재명이다.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릴레이 선언을 하자라고 해서 정청래가 나섰지만 현역 의원 가운데 정청래와 2명만이 동참을 했다. 지금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느냐. 이재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이 혹시 공천권을 휘두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바보가 아닌데 지금 이재명에게 이렇게 볼모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다. 빨리 검찰에서 물증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물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재명과 손질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은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남욱에게 연기를 시키고 있다. 남욱의 진술뿐이지 않느냐. 남욱은 유동규와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유동규와 김만배는 부인하거나 유동규는 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 내부를 향했습니다. 이재명의 얘기는 이겁니다. 물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배임죄 다퉈볼, 배임이냐 아니냐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돈의 흐름에 있어서 정치자금, 뇌물에 있어서의 물증, 확실한 물증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술이라도 일치해야 되는데 아직은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물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임 이상의,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배임 이상의 것을 검찰이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검찰에 대해서 믿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내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르게 된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또 볼모로 잡고 공천권을 휘두르게 된다면 이낙연 측, 더 나아가서 이재명, 반이재명의 기치를 든 많은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걸 용서하고서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지금 그 의원들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개딸들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선뜻 나섰다가 이재명에게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개딸들이 이낙연이 뭐 다 터뜨린 것이다. 대장동 비리는 뭐 이걸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세상이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지금 와서 굳이 또 개딸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남욱의 진술도 있었지만 계기가 됐지만 이낙연 측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이 공천으로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낙연은 분당을 각오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낙연계는.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점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총선을 누가 이끌 것이냐.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가 나서서 총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총선을 이끌 만한 이재명을 빼고 난 다음에 지금 총선을 이끌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낙연이 그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오세훈 또 홍준표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의 당으로 사당화되었다. 지금 이재명에게 민주당 지지층들은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70%, 80%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박영선이나 유원욱이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의 물증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증거 또는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술의 일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을 그래도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추슬러서 버티려면 공천권이라도 내려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자기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은 더 좀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은 죽었으면 죽었지 그 길로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얼굴도 뭐 굉장히 좋지 않고 굉장히 몸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고민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이고 검찰이 어디까지 지금 수사와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재명 자신은 자기의 비리 부분, 혐의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자신 스스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
검찰이 소환,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을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 그다음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천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 충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전이 되었다. 이건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승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정치적인 목숨을 건 것이고 반 이재명 쪽에서도 정치적인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이 누구냐?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냐? 이재명을 대신할. 그게 이낙연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냐는 이 공천권을 놓고 생명을 건 이 대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리더십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검찰이 언제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지만 검찰이 소환을 결정한다면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와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에게 이제 반 이재명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권을 내놔라 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